시사 팩트 오늘 두 번째 다룰 팩트는요. 모든 책임 민주당의 강경파가 져야 할 것이다 입니다.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강경파 의원들이 뒤늦게 토론회를 열었는데 한 참석자가 강하게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입니까 독립입니까? 지난번에 독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법권의 독립입니까 독립입니까? 독립이라고 말씀하셨죠? 중립이라고 배우셨나요? 독립이라고 배우셨나요? 되잖아요. 토론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하시고 중립과 독립도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중립이라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듣냐고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오랜 길을 돌아서 중립입니까 독립입니까? 대답부터 하세요. 저기요, 일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나와서 먼저 말씀하세요. 예, 정청래 후보가 봉변이란 봉변이고요. 어떤 일을 당한 저 토론회 제목이 뭐냐면요. 수사권 폐지 이후의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입니다. 이거 앞뒤가 바뀐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냐? 피해자 인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다 한 다음에야 수사권을 폐지해야지. 본회의에서 법안 다 처리하고 나서 이제야 피해자 인권을 강화하는 법 강구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정학진 변호사님, 사법부의 중립이 맞느냐, 독립이 맞느냐? 참석자분이 저 얘기가 비슷한 취지예요. 글쎄요, 뭐 결국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는데 제 예측이 틀리길 바라겠지만 아마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후폭풍의 가장 큰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가 될 거예요. 그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 해도 억울해 죽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그런 모습까지 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오선 의원 출신의 현직 법무부 장관도 실질적으로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진보학자인 박찬훈 교수님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죠. 피해자 인권 높인 거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피해자들한테 배상도 해주고 보상도 해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피해자 인권 보장하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하고 합당한 책임 추궁하는 게 그게 가장 기본적인 피해자 인권 보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수사권 폐지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사권이 대폭 약화가 되고 수사권이 약화가 되면 누가 만세를 부르겠습니까? 누가 야호를 부르겠습니까? 그건 범죄자라고요. 그럼 범죄자가 그렇게 활개치고 다니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되겠는가? 땅에 떨어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메랑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것을 현직 그 집권 여당이 그다음에 그 뭐 이재명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훈 교수가 의원들 말 몇 마디에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나라의 법 질서가 바뀐다. 몇 년을 연구하고 토론해도 어려운 걸 단 며칠 만에 우격다짐으로 끝내겠다는 이야기다. 이거 다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의를 표한 정성호 장관도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책임. 결국 이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거다라고 말했다는데 그 강경파 중에 한 명인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주변에 결국 책임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강경파 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뭐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건 맞죠. 제도 설계에 있어서 빈틈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니 예. 그런 것들은 같이 하자. 예. 현실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면 또 제도는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성춘 대변인. 네. 성 대변인께서도 이 법안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해 오셨잖아요. 정성호 장관도 이 법안 주도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영무 의원의 답이 뭐였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가지고 또 고치면 된다. 어떻게 들리세요? 사실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고치자는 주장이거든요. 사실 검찰 개혁은 뭐 제가 졸속이라는 표현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수년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논해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도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수사기소 분리 논의와 관련돼서 수사기소 분리를 끝내 이뤄냈고 그런 다음에 보안 수사권이 만약에 완전 폐지됐을 경우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100% 다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장윤기 사건이 터지면서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진보 진영 안에서도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강하게 추진했던 또 중심에 있었던 분들에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속 시원한 답변을 아무도 못 해준 겁니다. 자 그럼 김용민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 뭔가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멈춰서 논의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럼요. 지금 왜 꼭 10월 2일 전에 무조건적으로 물론 공소청과 중소청이 출범하기 전에 하는 건 맞죠.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뭔가 양쪽 다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면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그 완벽한 제도가 아닐 때 피해를 보는 게 국민이 아닌 정치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거고.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정성호 장관이 말씀하시는 그 강경파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저거는 사실 그 정성호 장관이 갖고 계신 서운함, 뭐 아쉬움 이런 것들이 녹아나 있는 것이지 저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정성호 장관과 거의 입장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요 강경파 의원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민주 진보 진영 전체가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래야겠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거고요. 예. 다만 이런 사건들이 많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장윤기 사건도 결국 보안 수사권으로 인해서 바로 잡혔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난 거잖아요. 자, 근데 보안 수사권이 완전 폐지됐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억울한 피해자들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두 건이 드러났을 때 그 후폭풍은 저는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억울한 피해자들이 그때 같이 올라올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저는 제 걱정이 기우이길 바랍니다만 정성호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지 않고 아마 저희 전체가 타격을 받을까 봐 더 큰 걱정입니다.